세상의 모든 스타트업 이야기, 우리가 궁금한 스타트업의 이슈 토크쇼, 이슈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군시렁 군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반장입니다. 스타트업계, 국내 스타트업계 앤더슨 쿠퍼 이타코입니다. 앤더스 쿠퍼요? 위험한 발언이네, 그거. 약간. 이메일 마케팅을 하고 싶은 링고입니다. 와우. 그렇죠. 네, 이슈스 막내 상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좀 미디어를 다루고자 하는데, 이제 앤더스 쿠퍼는 좀 위험한 어떤 빙의 아닌가요? 왜 위험하죠? 앤더슨 쿠퍼가? 앤더스 쿠퍼는 이제 여러 가지 상징성이 있는데, 네네. 북한 전문, 앵커다, 이런 것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네. 또 CNN이 또 영향력이 있는 미디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에다, 거기에 간판 앵커다. 그래서 앤더슨 쿠퍼, 우리가 앤더슨 쿠퍼 정도는 되지 않나. 스타트업 그 정도 업계에서. 된다? 네, 국내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그 앤더슨 쿠퍼를 한번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소수의 성적 발언일 수도 있지만 그분이 또 게이로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그분의 성적 취향을 존중하고, 그런 네. 만큼 그분도 저의 성적 취향을 존중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성애자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또 저희 앤더슨 쿠퍼니 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어떤 아이코닉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어요. 그러면 그분의 많은 페르소나 중에서 저는 그분의 언론인으로서의 어떤 영향력을 저널리스트. 저널리스트적인 약간 그런 요소를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또 그분의 사생활은 저는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네네네. 제가 또 너무 좀 과한 발언을 했다. 또 워낙 예전에 그 언론인 지망생이셨었어가지고 그런 가십거리에. 되게 잘생겼네요. 앤더슨 잘생겼죠. 쿠퍼요? 그럼요. 저희 이슈스 스타트업 털어주마는 맥주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 어메이징 블러리 컴퍼니, 준비물 챙겨주는 온라인 클래스 취미의 시작 클래스 101, 국내 1위 첫잔 무료 맥주 구독 멤버십 서비스 데일리샷, 업무를 위한 최고의 팀 협업 툴 잔디, 편하게 타고 이용할 수 있는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 킥고잉, 꾸며진 것을 거두는 솔직한 약속 3만 후기에 빛나는 지우개 패드 셀리맥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권고주님. 자, 우리 링고님은 이메일 마케팅 요건 뭔지 좀 간단하게 좀 소개해 줄 수 있나요? 이게 그러니까 이메일 마케팅이 국내에서 또 원래 이메일 마케팅이 되게 효과적인 마케팅 채널인데 미국에서는 여전히 지금도 잘 되고 있는데 네. 한국에서는 처음 이메일이 시작됐을 때 좀 반짝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메일 마케팅은 큰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에 비해서 좀 이메일을 쓰는 비즈니스 쪽으로도 그렇고 맞아요. 이래저래 개인적으로도 이메일을 쓰는 게 좀 적어서 그런 문화 속에서 이제 이메일 마케팅이 조금 등한시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전 늘 이메일 마케팅이 되게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이면에는 제가 일단 이메일을 되게 많이 쓰기 때문에 나는 이메일 마케팅으로 효과를 많이 나는 거기에 많이 맞아요. 노출이 돼서 거기서 혹한 적이 되게 많은데 늘 이메일 마케팅을 하고 싶은데 이제 실제 스타트업에서는 리소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디지털 마케팅의 여러 채널 중에 좀 이메일 마케팅이 등한시 됐던 게 전 좀 아쉬웠어서 이제 이메일 마케팅을 하고 싶다라고 표현을 했고 근데 그거와 별개로 이 뉴스레터라는 새로운 시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최근에 너무 핫해가지고 아마 오늘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링고님 말씀 좀 받아서 사실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네. 이메일 마케팅이 미국 기준으로 2018년도에 ROI가 4,400%짜리래요. 그러니까 1달러를 이메일 마케팅으로 쓰면 44불을 그걸 벌었다라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메일 마케팅이 사실 굉장히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잘만 만들어 놓으면은 로아스가 진짜 괜찮은 그 마케팅 툴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일반 우리가 플랫폼에 쓰는 페이스북이나 구글에 사용하는 그 비용보다도 더 저렴하게 그렇지만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뿌릴 수 있는 거라서 사실 저도 친 이메일 마케팅 하는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보니까 좀 놀랍더라고요. 4,400%의 ROI는 굉장히 높은 숫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까지 뉴스레터 같은 것들을 우리나라에서는 좀 약간 스팸 메일처럼 여기는 분들도 꽤 맞아요. 많아서 맞아요. 그런 게 이제 마케팅 툴로 자리 잡기는 좀 어려웠다. 국내 같은 경우는 규제상 광고면은 광고라고 붙여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 클릭률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좀 그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저희 포함 듣고 계신 분들 개인정보가 많이 노출이 됐고 맞아요. 그걸로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불법 이상한 광고를 메일들이 엄청 쏟아지죠. 계속 그러다 오다 보니까 좋은 또 인식적으로 것들까지도. 더 안 맞아요. 좋게 느껴지는. 그렇습니다. 자, 아니, 저도 작년부터 뉴스레터를 좀 자주 보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는 제가 봐도 뉴스레터가 별로 정보성이 없었어요. 그쵸. 그냥 회원한테 보내는 것도 거의 광고, 행사 안내, 뭐 이런 수준이었는데, 작년부터, 제 개인적으로 느낌은 작년부터 뉴스레터 퀄리티나 정보성이나 맞아요. 질이 확 좋아지는 맞아요, 느낌이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몇 년 사이에 그 비약적으로 발전했죠.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전에 한번 후기를 좀 들어볼게요. 네. 자, 먼저 바르카님이라고 읽어야 될까요? 네, 자, 네. 타코님. 마르칸님께서 며칠 전부터 듣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잘 듣고 있어요. 매주 화요일 연재라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닌가 봐요. 유유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가 바로 댓글 댓글 달았어요. 왜냐면 저희가 또 서로 다 이제 네. 맡은 바가 있는데 제가 요거 업로드 그 담당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 실명으로 네, 그러게요. 실명을 하셨네요. 아니 이게 뭔가 답글을 다 알아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이름 바꾸는 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할 줄 몰라서. 할 줄 몰라서 할 줄 몰라서 급한 마음에 디지털 네이티브가 아니셔서 아씨. 그래서 그냥 개인 사정으로 업로드 늦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더 약속을 지키는 화요일 연재를 지키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또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 분이 계시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정말 그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 데이지님. 네, 데이지님께서 여행 스타트업도 해주세요. 음. 쿨룩, 마일리어 트립, 와그 이렇게요. 오. 그러면서 그 저희 야놀자 그 숙박 예약 스타트업 방송을 듣고 거기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네. 이렇게 들으시다가 이제 생각이 나셨나 그렇죠. 봐요. 이렇게 숙소나 이런 것만 저희가 살짝 언급은 했었거든요. 그쵸. 이때 액티비티가 요즘에 네. 이제 야놀자가 또 그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해달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거 하나 넣었죠. 그렇죠. 네, 이제 그래서 곧 이제 아마 조만간 또 그런 액티비티 쪽도 재밌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또 클룩이 국내에서 엄청나게 그러게요. 마케팅을 세게 하고 있어서 뭐 지진이 씨 광고 모델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스토리텔링 영상 뭐 그런 형태로도 광고하고 있고 네. 그 대도 뭐 도로변 가보면은 광고도 많이 붙어 있어요. 고개 광고도 많이 하고 있어서 버스 광고도 다 붙여놓고. 네. 그래서 요즘에 저는 이제 한번 하겠지만 그런 스타를 사용하는 마케팅들. 사실 스타트업은 좀 전형적으로 그런 걸 잘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우리 와디즈의 강하늘 뭐 아니면은 지금 얘기했던 뭐 지진이 요즘에 저는 여의도에서 봤던 그 로톡이라고 해가지고 로톡 그 법률 무서우신 분. 서비스. 네. 무서우신 분은 아니고. 그 무슨 성웅인데. 그 신세계 신세계 나오신 무서운 영. 그분 그 한 대만 괜찮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스타트업의 색깔을 그렇게 입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언급해보면 좀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그 좀 듭니다. 궁금하기는 해요. 사실 스타트업이 보통 이제 자금력이나 리소스가 부족해서 좀 다양한 기법으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로스 해킹이라던가 뭐 로아스라든가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사실 어찌됐든 셀럽을 사용을 하면은 그게 굉장히 비쌀 수 있을 텐데 그 자금은 근데- 어떻게 났으며 근데 뭐 저희가 지금 언급한 클룩이나 와디즈는 뭐 돈이 없는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그 정도 할 정도의 규모는 그런가 되죠. 봐요. 네. 그러니까 예전과 어떤 스타트업의 볼륨이 달라졌다. 이런 것들도 한번 바로미터로 해볼 수 있을 뭐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뭐 판교 거래소 이런 뭐 서비스가 나와가지고 와우. 비상장된 그 스타트업 맞아요. 주식을 그 아직 뭐 정확히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거래소 뭐 이런 것도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스타트업의 투자 대비 효과가 그러니까 아마 ROI가 좋다 보니까 많이 사람들이 관심이 갖고 투자 보통 하시던 분들이 기존에는 뭐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하시다가 이제 스타트업도 투자를 많이 하시는 뭐 그러다 보면 스타트업이 많이 조금 대중화됐다. 네. 그런 맞아요. 것까지 한번 저희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방송 들으시고, 이런 것도 털어주세요. 이런 거 저희 또 너무 환영하니까 언제든지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앞서 살짝 말씀드린 대로 뉴스레터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사실 스타트업 방송에서 뉴스레터, 이런 거 이제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고, 의아하실 수 있는데 이게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것부터 좀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슈스 청취자 여러분. 팟캐스트 방송 트렌드 리더스를 진행하고 있는 자몽입니다. 최근 배달의 민족이 4조 원이 넘는 금액에 매각되며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타트업 생태계를 모르고선 경제를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는데요. 스타트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싶으신 분들은 이슈스 방송과 함께 앞으로 3년 제2벤처붐이 온다 책을 추천드립니다. 전세계 스타트업 동향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스타트업에 이직하는 방법까지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2020년의 첫 독서, 최고의 스타트업 입문서 앞으로 3년 제2벤처붐이 온다로 시작해보세요. 사실 뉴스레터 이제 말씀드리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네. 저희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맞아요. 서비스고 그 좀 분야를 카테고리 좀 나눌 필요가 있는 게 뉴스레터로 하시면 보통 내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이나 어떤 서비스에서 광고성 목적으로 뿌리는 거를 이제 뉴스레터 광고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거 말고 뉴스레터 자체가 서비스이고 제품인 스타트업들 위주로 그쵸. 좀 말씀을 좀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에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스타벅스에서 네, 오는 맞아요. 뉴스레터 이런 느낌이 아니라 말고. 뉴스레터 서비스 자체가 어떤 메인 그 제품이고 BM이다 서비스인 거죠. 이런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요즘 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목적 때문에 약간 미디어성이 되게 짙은 스타트업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큐레이션의 어떤 역량이 되게 강력 포인트가 되는 그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서비스들 위주로 오늘 아마 많이 말씀드리게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타트업 방송인데 또 이런 뉴스레터 스타트업도 많아서 오늘 그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뉴스레터 그 단어가 주는 그 딱 그 느낌이 뉴스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뉴스 쪽으로 많이 주는 것 같고 그 어쨌든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금 뜨고 있는 것들의 대표 주자가 뭐 미국에서 가장 많이 활성화 많이 돼서 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국내에서도 한 1, 2년 사이에 이렇게 푹 떠가지고 갑자기 많이 예. 늘어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진짜 한 1, 2년 사이 정도 국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진짜 2018년도 한 하반기부터 갑자기 뉴스레터가 화두가 되더니 되게 많은 서비스들이 나오고 잘하시고 맞아요. 그 말은 또 뭔가 좀 수익이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수익 부분에 좀 중반부 이후에 그렇죠. 그런 말씀을. 얘기들 한번 같이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런 업계를 털 때 항상 대표 주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좀 주축으로 하는데 사실 뉴스레터의 대표 주자라기보다는 오늘은 좀 각자 좀 관심 있는 뉴스레터 뭐 소개해보고 싶은 뉴스레터를 좀 하는 걸로 진행을 해볼게요. 대표 주자 한번 찍고 갈까요? 누가 있나요? 가장 잘하는 거는 뭐 뉴욕타임즈가 가장 잘한다고 그런가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뉴욕타임즈가 뭐 2014년도에 아예 그 혁신 보고서라고 아하. 기존의 종이가 올드미디어에서 이제 뉴미디어로 넘어가면서 디지털에 집중하겠다 하면서 뉴스레터 엄청 강화해요. 그래서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는 뉴스 그 구독자, 그러니까 뉴스레터 포함 구독자 수가 한 490만 명 되고요. 아니, 400만 명 정도 되고, 네. 그래서 70여 개나 되는 뉴스레터를 발송한대요. 가면은 각 카테고리별로 뉴스레터 잘 돼 있어가지고 이걸 통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유료 구독자가 전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가지고 미국에서는 뉴스레터에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구독자와 잘하고 있는 게 뉴욕타임즈가 아닐까. 국내에서 아마 그걸 보고 많이 뭐 몇 개 더 있겠지만 그걸 보고 많이 따라한 게 아닐까 싶은. 네. 근데 이제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이미 기존의 자신들의 기사라는 메인 제품이 있는 거고 그쵸, 예. 그걸 홍보의 어떤 툴로서 뉴스레터를 강화한 거고요. 사실 뉴욕타임즈가 진짜 잘한 거는 디지털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한 거거든요. 그쵸. 유료 전환, 그러니까 뉴욕타임즈 인터넷판 구독하게끔 유도하는 걸 진짜 잘해요. 근데 이게 기존 컨텐츠 활용하지만 어쨌든 편집이나 그쵸. 에디팅을 해가지고 큐레이션 해가지고 하기 맞아요. 때문에 기존에 뉴욕타임즈 유료로 온라인에 봐도 똑같아요. 뭐 신문이랑 다르지 않고 긴 글인데 맞아요. 긴 글 같은 경우 간략하게 줄여가지고 하는 게 뉴스레터 장점이다 맞아요. 보니까 그걸로써 가장 선도주자라고 볼 수 있죠. 미국 네. 쪽으로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은 뉴욕타임즈랑은 조금 걔는 다른,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뉴스를 그러니까 자체 기사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되게 잘하는 게 모닝브루 굉장히 잘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재밌는 뉴스레터로 생각을 하고 진짜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 재밌는 뉴스레터라고 생각하세요? 모닝브루는 이제 밀레니얼의 뉴스레터라는 약간 그런 컨셉이 있어서 호흡이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기사를 할 때 가장 긴 기사가 한 세 문단, 네 문단 정도가 거의 그러고요. 그다음에 자신들의 언어로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로 맞아요. 기억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어떤 그 미디어나 어떤 그 언론 쪽의 어떤 언어나 톤 앤 매너가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 요즘 세대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화적 레퍼런스라든가 단어 표현들을 많이 차용을 해서 그런 식으로 짧은 호흡에
그 사람들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그렇지만 그 정말 중요한 정보들은 정보가 들어있는 메인 기사를 아웃링크 해주는 링크를 붙여주거든요. 그거를 보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사가 하나의 내용을 담기는 메인 꼭지는 있지만 거기에 붙어있는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붙여줘요. 그러니까 그 한 기사 안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되게 짧게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하나만 봐도 전체적인 흐름이나 맥락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보통의 언론사들은 다른 언론사로 아웃링크 시키는 걸 안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게 아웃링크 하는 거 하이퍼링크를 안 넣었는데, 이런 스타트업 같은 경우 어쨌든 큐레이션하고 타 기사를 인용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하겠죠. 그래서 모닝부드는 지금 구독자가 150만 명 정도 전다고 하고 있고, 한 40% 오픈율이래요. 오픈率이 한 40% 나온다고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높은 편인 거고. 그 다음에 시드로 지금 750만 이제 시드머니를 하고, 작년 2018년도에 라운드 A를 돌려고 했다가 돌연 취소를 하고, 지금은 투자를 크게 따로 받지 않고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또 그러면 이제 그 대표 주자로 이제 외국 사례를 얘기했고, 또 어쨌건 국내 얘기를 좀 해봐야겠죠? 그렇죠. 국내로 들어오면 아직은 되게 작은 스타트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작년 한 해 제일 뉴스레터 쪽에서 화제가 됐던 회사는 유닉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여기서 이제 나오는 캐치프레이즈가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뉴스레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는 그 자체적으로 이제 기사를 생산하진 않지만 그것들을 잘 이제 큐레이션이라고 하죠. 큐레이션을 해서 이제 본인들의 관점도 조금 녹이고, 이래서 이제 매주 한 번씩 이제 이메일을 보내고 있는데, 현재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지금 11만 명 구독자를 가지고 있어서 훌륭하죠. 네, 엄청 고속 성장을 한 회사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월수금 보내주죠. 월수금이죠. 유닉 얘기를 사실 저는 우리 이슈스 멤버들한테 들었거든요. 아마 작년에 우리 맞아요. 전 정확히 기억이 나는 게 왜 우리 한번 예술의 전당 갔다가 뒤풀이했던 날 있었잖아요. 그게 연말인가 올해 초인가 그랬나요? 아무튼 연초였던 겨울이었어요. 근데 그렇죠. 겨울이었거든요. 약 1년 전에 이제 우리 멤버분들이 유닉이라는 거 본다 해서 제가 거기서 바로 구독을 했는데, 정말 이 몇 개월 안에 1년 내에 굉장히 큰 어떤 성장을 보였고, 또 유닉을 제가 계속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항상 이름을 넣어서 백땡땡님이 관심 있어 할 뉴스 이런 식으로. 사실 그건 그냥 자동 이름 실명하셨어요? 거기다가요? 네. 뭐 바꿀 줄 몰라가지고. 거기 원래 이게 닉네임 짓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자기 마음이죠. 수 있죠. 설정하기 나름이죠. 주반장님이 관심 있어 하는 뉴스 이렇게 해가지고 오니까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그거는 그냥 친근한 로직으로 되게 느낌이 들죠. 네, 저한테 뭔가 나한테 큐레이팅이 되는 건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일단 유닉을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고, 거기 뭐 고슴도치도 귀엽고. 고슴도치. 저도 주변에 좋아하신다는 이유가 그 고슴도치 캐릭터? 펭수 좋아하시지. 고슴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뉴스레터에서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 이름이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군 씨가 보내드린 그냥 뉴스레터가 아닌 수신자나 발신자의 이름이 들어가면 이 오픈율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네, 굉장히 높아져요. 특히 그래서 제목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메일의 제목. 그러니까 오픈율을 뭐 여러 가지 기법이 있겠지만, 오픈율을 이렇게 올릴 때는 그 제목에다가 사람 이름 넣는 거가 되게 좋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렇죠. 일부러.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약간 광고성으로 약간 투명하지 않게 보내다 보니까 내 이름 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래도 투명하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저희가 직접 이메일 주소까지 기입해가지고 보내주세요. 그래서 서브스크라이브 버튼도 누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자기를 드러내면서 하는 것 같아요. 보내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유닉 얘기를 해봤고, 유닉 얘기 조금 더 해볼까요? 아니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사실 유닉이 진짜 잘한 거는 그 톤앤매너가 아까 말씀드렸던 모닝부드처럼 굉장히 요즘 친구들이 사용할 만한 뭐 언어라든가 그다음에 UI 뉴스레터 디자인도 굉장히 신경 많이 쓰신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이게 뉴스레터가 결국은 약간 신문 기사의 어떤 그렇죠. 그 연장선상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텍스트 기반이 되게 딱딱할 수 한데 있죠. 거기다 이미지를 되게 차용을 많이 하셔서 이제 그걸 조금 유하게 표현한 가끔은 이모지가 좀 과할 때도 있지만 그게 약간 소소한 재미죠. 이모지를 되게 많이 활용하세요. 밀레니얼 세대들은 이모지로 대화한다고. 그렇죠. 안 그러신가 봐요. 저는 거의 이모티콘으로만 익숙하다. 배워봤어요. 이런 것들에. 그리고 그 고슴이라는 캐릭터가 좀 재밌는 게 모든
모든 이슈의 고스미의 디자인이 다 다르거든요. 맞아요. 그 메인 뉴스에 그 고스미의 어떤 그걸 맞춰서 하고, 작년 2019년도에 아마 뉴닉이 초창기에 그 크라우드 펀딩 같은 형태에서 후원받는 캠페인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네. 그때 맞아요. 고스미의 옷을 하나씩 입혀주면서 아, 이런 식으로 그랬어요? 달성해가고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구독자분들한테 보여주면서 또 이제 더 후원을 하게끔 유도하는 그런 장치를 많이 활용을 하셨었죠.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뉴스레터에서 이런 어떤 뭐 캐릭터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는 가치가 좀 신선하기도 하고 타겟팅이 정확하게 뭔가 브랜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유닉도 작년에 좋은 소식도 있었죠. 투자를 맞아요. 받았고 그래서 그 메디아티라고 그 미디어가 보통 대한미디어 그리고 뉴미디어 쪽으로 전문 투자하는 메디아티에 투자를 했고 또 보니까 투자자 리스트 중에 거기도 있고 스티비도 있네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스티비도. 그 세 개가 했는데 네. 사실 메인으로 잡은 건 제가 봤을 때 500 스타트업인 것 같고 거기는 실리콘밸리 그 VC기는 한데 국내 파트너분들이 많아서 맞아요. 한국계 파트너분들이 많아서 한국 김치 펀드를 아마 1호, 2호까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서 국내 스타트업 투자 많이 해서 500 스타트업에서 받았다는 게 크고 그 사실 유닉이랑 모닝브루의 개가 다른 게 그 포인트인 것 같아요. 뭐죠? 모닝브루는 광고가 붙거든요. 그렇죠, 모닝브루에는 그렇죠. 스폰서드가 있죠. 붙어요. 네. 그리고 그 스폰서드도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광고인 거 알아. 그리고 위에 붙이잖아요. 붙여놔요. 근데 읽어보면 내용도 되게 재밌고 그래서 비자카드라던가 되게 대기업, 미국 대기업들이 광고를 많이 붙어서 그쪽에서 수익이 좀 많이 나는데 유닉은 광고가 없어요. 유닉은 광고를 안 붙여놨단 말이죠. 그래서 수익이 못 나는 상황에서 운영비용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VC 투자를 받아서 사업을 영위해가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저는 유닉이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광고를 붙이지 않겠다. 지금도 붙일 수 있는데 안 붙이고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언제 붙일지 과연? 왜 붙이는지 이게 그렇지. 궁금하긴 해요. 저는 안 붙이고 다른 형태의 어떤 그 수익 모델을 만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그래서 조금 수익 모델은 아직 얘기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우기는 해요. 왜냐면 다른 얘기를 먼저 유닉을 보니까 최근에 그 광고 쪽을 뚫을 건데 종이 신문을 만들려나 봐요. 아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온라인은 계속해서 광고 없이 쭉 내는데 종이 신문을 어떤 방식으로 낼지 뭐 특별판 같은 거겠죠. 특별판 뭐 팟캐로 치면 사실 공개 방송. 저희도 이제 그냥 레귤럴리 그렇죠. 하는 거는 그냥 광고 없이 가지만 저희도 공개 방송 할 때는 협찬을 받았듯이 여기도 결국은 유닉 첫 신문 전면 광고의 주인공은이라고 해서 종이 신문을 만들 거고 그 종이 신문에 광고를 실겠다라고 일단 내세우곤 있습니다. 약간 역행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저는 좀 다른 괜찮은 생각인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어떤 측면에서요? 왜냐면은 요즘 이제 사실 또 많은 디지털 쪽으로 시작했던 소프트웨어로 시작했던 스타트업들이 오프라인 경험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거 일환으로 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저 아마존 코라는 스토어도 만들고 있고 그런 걸 하고 있는 거 그런 거를 어떤 공식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유닉도 그 공식에 따라서 오프라인 신문을 만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크라우드 펀딩 받듯이 그렇죠. 약간 그 와디즈 말고 어디죠? 텀블벅. 텀블버그에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굿즈나 아니면 그 어떤 아티스트의 그런 제품을 크라우드 펀딩에서 구매하는 것처럼 유닉도 약간 그런 쪽으로 해서 계속 수익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아닌가. 물성을 한번 손대면은 끝이 없다. 아, 왜죠? 그냥 테스트하기엔 좋아도 이걸 계속 끌고 나가기에는 그렇죠. 어쨌든 이게 하향 비즈니스고 그렇게 과거 했던 산업들이 많이 망했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잖아요. 솔직히 아마존이 지금 오프라인 뭐 별 5개의 책만 모아놓은 서점, 그 다음 그 아마존 그 프리패스 하면서 자동 결제되는 그런 여러 가지 오프라인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매장들을 보면은 다 수익적이기보다는 약간 미래를 위한 테스트? 네, 뭐 그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제가 때는 물성을 손대는 거는 개미 쪽이 될 것 같은? 이 종이신문이 그때 텀블벅에서 진행했던 그 크라우드 펀딩의 약간 최종 리워드 인가 봐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했었던 거는 사실 이것도 결국은 운영 자금을 받으려고 굿즈를 사실 판매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스미를 이용한 굿즈들을 판매를 하면서 크라우드 펀딩을 받았고 이게 정말 흥한다면 우리가 종이신문을 만들겠다. 뭐 유닉의 브랜드 스토리를 신문으로 만들겠다라고 여기다 이미 기재를 했었고 그래서 그게 성공을 해서 종이신문을 만들려다 보니 다시 이제 회사의 광고까지 한번 받아보겠다. 왜냐면 왜 역행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제 페이퍼 신문이라고 얘기하는 예를 들어 뭐 조중동이나 뭐 한겨레나 경향 이런 데도 결국에는
유튜브나 뭐 인스타나 온라인으로 쭉 가고 있는 미디어 쪽으로 확장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제 유닉 같은 경우에 투자를 받거나 뭐 어떤 이런 펀딩을 통해서 종이 신문을 만든다는 발상은 과연 그냥 리워드 개념으로 끝난다는 건지 아니면 미디어 채널로 확장하겠다는 생각이 좀 다른 건지 좀 궁금해서 일단은 일시적인 것 같은 게 이게 그 담을 콘텐츠들도 제가 봤을 때 그냥 유닉에 대한 얘기 일 확률이 좀 높고 브랜드 스토리라고 한 거 보면 팬덤 관련 굿즈 그럴 수 같은 있겠네요. 굿즈 같은 형태. 저도 이건 일시적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팬이 이럴 만큼 있으니까 이거 신문 발행해서 아침마다 신문 배달하겠다 하면은 유닉에 진짜 패착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건 아닌 거다.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기 위한 좋은 그쵸. 될 수 있고 맞네요. 한정판이니까 내가 그리고 나는 유닉에 래플 같이. 예전에 군신님이 그 타다 카드 있었을 때가 제가 부러워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야 누닉 읽으면은 자 누닉 그 신문 펀딩했어. 그거 어디서 받았어 이런 거.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 유닉의 초창기에 그 비슷한 예로 스티커를 좀 일부에게만 뿌렸었거든요. 그래서 유닉 스티커 가지고 있는 친구들 되게 부럽긴 했었거든요. 아니 지금 실제로 네, 고슴이 네. 링고님 지금 오늘 오랜만에 노트북 갖고 오셨는데 노트북 이게 이제 그 밖에 이것저것 막 붙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정말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네요. 저는 저거 하고 싶거든요. 근데 괜찮죠? 네. 네. 근데 제일 뭐 여러분들은 보실 수는 없지만 제일 안 어울리는 스티커가 이제 프로듀스 101. 저게 제일 커 프로듀스 101. 제가 지금 제일 크게 하고 있는데. 한때 저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렇죠. 핑미요. 그때 거거든요. 이게 지금 보니까. 핑크색이라서. 좋아하시나 봐요, 그런 거? 네네. 좋아하시는 걸로. 네. 트레미코가 있으시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쨌건 매니아층,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팬덤을 형성하는 데는 저런 것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홍보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로 이제 유닉은 아마 그런 식으로 좀 더 락인을 하겠다. 그런 전략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뉴스의 어떤 퀄리티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유닉 정말 기사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 독자분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정보들, 예를 들어서 뭐 시사라던가 정치 경제 뭐 이런 거였는데 좀 재밌는 언어로 그다음에 이 기승전을 좀 잘 풀어주는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이게 왜 시작이 됐고 현재 이런 상황이고 어떤 형태까지 갈 수 있는지. 근데 대부분의 뉴스레터의 약간 구조는 그런 형태거든요. 요즘은 그러니까 단순하게 정보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시작이 됐고 어디까지 왔으면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이다라는 거를 한 번에 그리고 되게 짧은 호흡으로 설명해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후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디지털의 강점이 누적 기능도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자체로 그냥 신문, 종이 맞아요. 페이퍼로 봤을 때는 그냥 그 정보가 끝인데, 그래서 아웃링크를 통해가지고 과거에 왜냐면 기사들이 대부분 다 연결되잖아요. 어떤 사건, 사고가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과거서부터 계속 연결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까먹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정보가 있다 보니까. 그 사건별 아카이빙을 유닉이 자체적으로도 하는 게, 그러니까 뭐 어떤 뭐 한중 무역 또 뉴스가 새로운 뉴스가 나왔으면 이번 뉴스는 이런 맥락인데 요 한중 무역 왜 됐는지 전체를 알고 싶은 애들은 여기를 들어가봐 하면 들어가면 유닉이 이제 정리해 놓은 그쵸. 그 아카이빙 된 것 잘해놨죠. 그게 쫙 나오는 거죠. 군수님 어떠세요? 유닉 안 보세요? 아니 저도 보는데 최근에 유닉이 한번 휴가 갔다 와서 개편이 됐잖아요. 맞아요. 그 뒤로 훨씬 더 풍성해지고 아이덴티티가 있는 그 섹션들이 늘어났다. 예를 들어 녹색창에서 볼 수 없는 뉴스들이나 그런 정말 잘 정리했다는 느낌이 확 드니까 더 락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게 경쟁력이거든요. 큐레이션. 그다음에 어떻게 표현을 해내느냐 요 두 개가 딱 제일 중요한 경쟁력이라서 뉴스레터가. 그러니까 이번에 준비하면서 보니까 어떤 분이 그 브런치에다 그 국내 뉴스레터를 싹 모아주신 포스팅 글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지금 오늘 기준으로 하면 현재 54개의 뉴스레터가 등록되어 있다고 그 리스트업을 다 해주셨는데 그만큼 지금 현재 국내에서도 이렇게 많은 뉴스레터들이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유닉을 독보적인 1위라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만큼 잘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유닉을 제가 아까 뭐 저는 우리 이슈스 멤버들을 통해서 유닉을 알았다고 했는데 그때 얘기할 때까지만 해도 퍼블리가 제일 강자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퍼블리가 제일 많았고 심지어 구독 서비스를 론칭하겠다라고 해서 어떤 뉴스레터 업계에서는 가장 선두주자가 아닌가 싶었는데 지금 2020년 1월, 2월
이 즈음에는 좀 유닉이 가장 최강자가 됐어요. 그 유닉의 대표가 퍼블리 출신이죠. 아, 그렇군요. 출신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퍼블리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만든 게 유닉이고. 그래서 유닉 대표들이랑 아니면 아마 퍼블리 쪽이랑 지금도 친분은 제가 알기로는 걸로. 우리 상대님이 퍼블리를 유료로 네, 구독하는 네. 그럼 뭐 이제 그 얘기도 좀 살짝 이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퍼블리는 좀 결이 다르죠. 어떻게 그러니까 다른가요? 뉴스레터는 약간은 부가적인 서비스고 시적으로 퍼블리는 그 구독 서비스가 맞아요. 있고요. 그 뉴욕타임즈는 아까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네, 온라인으로 구독을 하면은 약간 제가 봤을 땐 책과 뉴스 중간 사이 정도의 사이즈의 그 컨텐츠들을 보내주고 네. 이게 뭐 약간 최근에는 좀 일 관련된 그 잡 관련된 그런 정보들 그런 거를 뭐 책에 있는 걸 인용한다든지 아니면 최근 트렌드를 한다든지 과거에 원래 시작은 약간 그 저자들을 크라우드 펀딩으로 그 컨텐츠에 크라우드 펀딩이 됐을 때 관련된 컨텐츠를 발행하는 이 형태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컨텐츠를 많이 내는 거에 집중하셔가지고 최대한 많이 내고 있어요. 아예 그 박소령 대표님 네, 인스타 보니까 이제 전략을 바꾸셨더라고요. 과거에는 조금 정제돼가지고 좋은 컨텐츠 내자 했으면 이제는 양으로 가자. 최대한 많이 뽑자 해가지고 그러면 그 와중에 이제 책 관련된 거랑 콜라보 해가지고 책이 호흡이 길잖아요. 뭐 짧아봤자 250페이지 많으면 뭐 4, 500페이지 되는 거를 짧게 한 5분짜리 한 5, 6 섹션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발행을 하시니까 책을 안 읽어도 이것만 퍼블리에 있는 올라온 아티클만 읽어도 충분히 책 읽은 효과를 낼 수 있어서 그런 형태로 많이 가시는 것 같고 퍼블리는 좀 가격이 좀 2만 원 넘어가지고 좀 비싸긴 해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는 해지하긴 했는데 이게 약간 괜찮은 컨텐츠 있으면 한 번은 들어가서 볼만한 네. 그 거기서 이제 뉴스레터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요. 네. 결국은 리텐션을 네. 하려고 뉴스레터를 퍼블리가 보냈었고 근데 당시에 지금은 아마 뉴스레터를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좀 쉬고 있는 걸로 알고 그러니까 있는데 뉴스레터의 오리지널이 있는 게 서비스가 네, 네, 아니다. 그러니까 아까 유닉이랑 좀 다른 게 유닉은 뉴스레터가 본체고요. 네. 그렇죠. 퍼블리는 약간은 뭐 퍼블리라는 서비스가 본체인데 그쵸. 그걸 이제 뉴스레터를 활용해서 네네. 그 마케팅 툴로 활용한 거고 아. 그래서 그거를 좀 사실 이게 또 뭐 딱 양분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좀 경계가 애매해서 양분하기 어렵고 근데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퍼블리는 좀 다른 게 대부분 그 퍼블리 그 이메일 보내시는 분의 그 글을 잠깐 써요. 맞아요. 그러니까 별개로 직원들이 써요. 직원들이 아. 뭐 그 한 주에 뭐 느낀 점이나 자기네 발행했던 컨텐츠 관련 내용을 잠깐 쓰고 아래쪽에는 컨텐츠 내용 거의 없어요. 그냥 새로 저희가 이번 주 이게 나왔어요. 이거 보세요 하면 클릭하면 아웃링크 돼서 서비스로 들어가는. 정말 딱그 뉴스레터 징검다리 마케팅. 역할만 딱 하는 그 정도여가지고 거의 광고성이 짙죠. 그 사실 네. 퍼블리가 유명했던 거는 그 팀원들이 쓰는 글들이 뭐 고퀄들이 좀 있다라고 네. 해서 뭐 박소령 대표님도 워낙 유명하시고 거기에 이제 크로스에커로 계시는 김민호님도 되게 잘 글을 쓰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여러 이제 글쟁이들이 써서 좀 유명했던 거기도 한데 뭐 그래봐야 그렇죠. 저는 작은 사실 그거 사이즈였죠. 아니거든요. 왜냐면 그 비슷한 문법으로 어디서 뉴스레터를 발행하냐면은 저기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 비슷한 맞아요. 예. 거기서 이제 거기 매니저분들이 이제 뭐 그 헤드에 가장 메인에 이제 본인들의 뭐 일주일에 대한 경험이나 이런 걸 쓰시고 그 밑에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하는 뭐 각종 이벤트 링크를 붙여서 보내오는데 저도 처음에 몇 번 읽다가 사실 안 읽거든요. 왜냐면 별로 안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궁금하지만- 팬덤 단계까지 넘어갔으면은 맞아요. 유닉처럼 이게 따를 수 있지만 유닉은 정말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면서 팬덤 형성하는 건데 다시 말하면 큐레이션이거든요. 이게 뭐 어떤 정보를 전달할 것인가. 근데 유닉은 저희가 궁금한 내용들. 그러니까 이게 관심사. 지금 우리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서비스 아이덴티티가 완전 다르기도 그렇죠. 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포인트가 좀 다르고 자기 개발에 관심 있는 직장인들을 위한 뉴스레터라는 어떤 그 캐치프레이징과 마찬가지로 약간 북저널리즘이랑 좀 겹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원래는 북저널리즘이 조금 그 일 관련된 업무 관련된 걸로 많이 가다가 제가 그때 퍼블리 쪽이랑 그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거 하면서 얘기 나왔던 것도 그쪽으로 많이 그쪽 간다고 그 직원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방향을 좀 바꿔가지고. 그리고 그 이후로 또 이제 리텐션 높이려고 안 하시던 푸시 서비스도 이제 하시고 그래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확실히 2년 전에 퍼블리를 알았다면 구독을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정말 말씀하신 대로 쓰리체어스의 그 북저널리즘이 있고 유닉이 있고 좋은 정보 얻을 수 있는 곳이 너무 많고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퍼블리 구독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저는 군신님 표현전에 또 저거 너무 많고 시간이 없다라는 그러니까
그만큼 요즘은 정보가 너무 많아서 뭘 읽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그것도 다 읽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뉴스 기사도 사실 어떨 때는 스크롤이 길다고 느낄 정도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유닉도 돈을 받고 할 정도, 그건 개개인마다 판단 다르겠지만 퀄리티는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식의 퀄리티 좋은 글들을 무료로 푸니까 이게 돈을 받고 기존에 이 글 장사 하시던 분들이 힘들죠. 그래서 뭐 그쵸. 후기 블로그나 이런 거 보면은 여러 가지 거 구독하다 보니까 퍼블릭까지 이렇게 너무 시간이 없어. 그 다른 거는 돈 안 주고도 이렇게 공짜로 오는데 내가 굳이 돈을 내야 돼? 이러면서 구독 해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뉴스레터가 분야가 진짜 다양해진 게 이번에 정리하면서도 보지만 경제는 뭐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뭐 스타트업 테크도 되게 많고 근데 맞습니다. 교육자분들을 위한 것들, 디자인, 디독이나 네. 그 또 다른 것도 뭐 많고 그다음에 시사 정치 다 이렇게 세분화되기 시작했어요. 뉴스레터들의 어떤 강점들이. 제가 볼 때는 듣동라에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듣동라도 조금 한 주에 뉴스 기사를 기자분들이잖아요. 맞아요. 중앙일보 뭐 어쨌든 조인디라고 하죠. 조중동의 기자분들이 또 필력이 좋으시니까 그런 분들이 또 이게 뉴스레터 쓰시다 보니 퀄리티도 굉장히 높아요. 그런 거를 뉴스레터로 매주 한 번씩 보내주시다 보니까 또 그런 거에서 또 경쟁이 붙으면 또 힘든 부분도 있고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제가 즐겨보는 거는 폴리티카라고 지금은 휴재하고 있는데 정치 관련된 그런 뉴스레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발행하는데 이거는 뭐 대화 형태도 나오고 그냥 긴 장문의 형태로 나오고 하는데 제가 좀 정치 쪽 관심이 많아서 이거를 즐겨보고 있었는데 최근에 휴재를 하셨더라고요. 왜 휴재하셨을까? 뭔가 재정비를 하시나 가장 봐요. 바쁘실 때인데 지금 곧 그 뭐지? 총선이 있어서. 있기 때문에. 가장 핫한데 뭔가 내부 사정이 있는. 왜냐하면 또 스타트업이 뉴스레터 하는 게 아까도 여기서 인풋 대비 아웃풋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쵸. 쉽게 손대기 힘든. 그렇다고 하다가 안 하면 또 이게 의미가 없거든요. 맞아요. 아까 말했듯이 뉴스라는 게 계속 데일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뉴스레터 하는 목적은 결국은 자기 뭐 본진 서비스 있다면 그 서비스 연결되게 하는 징검대 역할이고 그래도 뉴스레터 자체가 서비스면은 꾸준히 내야 되잖아요. 거기 뉴스레터를 통해 가지고 어떤 개인의 그 메일함 공간에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가 발전돼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큰 빅피처는 팬덤까지 가는 그런 형태의 유닉 같은 그런 좋은 구도로 가야 되는데 이게 중간에 한번 끊기면은 뭐 이탈도 많이 될 거고 서비스적 완성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게요. 폴리티카는 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상대님이 아까 잠깐 언급한 북저널리즘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이것도 뉴스레터가 서비스는 아니고 퍼블릭처럼 콘텐츠 구독 서비스 19,900원의 콘텐츠 구독 서비스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데 북저널리즘 뭐 이름이 뭔가요? 북저널리즘. 말 그대로 북저널리즘. 네, 북저널리즘인데 여기는 뉴스레터를 아예 컨셉을 잡아서 네. 인터뷰 기사만을 뉴스레터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뉴스레터를 위해서만 이 인터뷰를 어쨌든 뉴스레터를 통해서 보내고 있는데 이게 사실 되게 길어요. 그래서 다른 뉴스레터들보다 사실 북저널리즘 뉴스레터가 제일 길고 대신 긴 만큼 저는 되게 고퀄이라고 되게 생각을 하거든요. 괜찮은데요? 그래가지고 이걸 내는 이유가 이걸 읽으면 솔직히 보통 이게 나온 컨텐츠 저자 인터뷰를 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내용이 제가 한번 이 뉴스레터 온 거랑 실제 원본 컨텐츠 읽어봤는데 이게 굳이 원본 컨텐츠까지 안 읽을 정도로 상세히 나와가지고 저도 그래서 구독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구독할 필요가 없이 왜 이렇게까지 했나. 네. 좀 맛보기 없는 해놓고 아쉽게 간질간질하게 한 다음에 보게 해야지. 이게 다 까니까. 네, 뉴스레터 측면에서는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요걸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유료 구독으로 넘어가진 않는데 그 전환율은 되게 낮을 수 있는데 대신 이 뉴스레터만으로도 되게 충실해서 꼭 이거를 유료 구독을 하지 않더라도 요것만 일주일에 한 번씩 받아봐도 되게 좋고 이게 어쨌든 시의성을 되게 잘 잡아내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마다 딱 올 때마다 보면 맞다 요새 요거 이슈지라고 하는 거에 좀 중요한 인물을 인터뷰를 하니까 기사는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종이신문에서도 그 편집장님의 어떤 그게 데스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거 빼, 뭐 이거를 헤드라인으로 얹혀 이런 건데 지금 북저널리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유닉도 그렇고 결국에는 그 데스크에서 어떤 것들을 가장 상위에 올릴 것인가, 후층을 줄 것인가인데 북저널리즘은 지금 보니까 뭐 K-팝이나 또는 뭐 스타트업이나 이런 것들 사람들이 많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들이 있고. 트렌드하다는 것도 맞고 제가 보기엔 약간 니치한 시장을 타겟팅을 잘했다는 것도 맞고 전문성 그리고 있게.
책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북저널리즘은. 물성으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실물책들을 발행을 해요. 북저널리즘 자체에서요? 네, 북저널리즘 오. 책 그 기사가 오프라인 좋네요. 책으로 나와서 서점에 가면 따로 북저널리즘 코너도 만들기도 하고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이렇게 저자 인터뷰를 딸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 캐스팅이 용이했던 이유는 결국 이 저자가 자기가 온라인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뉴스레터로 마케팅을 홍보를 그렇지. 해야지 또 자기가 돈을 수익 쉐어 받는 뭐 책이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콘텐츠의 소비가 일어나서 자기가 수익 배분이 되니까 그러니까 저 열심히 인터뷰도 하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네. 그게 잘 수요와 공급이 잘 그쵸, 맞았던 그쵸. 거죠. 근데 지금 북저널리즘은 실제 디자인도 너무 예쁜데요. 저는 이제 네네네. 뉴스레터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레이아웃이나 디자인, 폰트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잘. 또 사람 얼굴이 나와가 흑백 처리가 나오다 보니까 신뢰도도 가고. 마치 이 신문처럼. 인터뷰 저자가 딱 얼굴 사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저 이 정도 사이즈 크기가 거의 동일하거든요. 두께만 좀 다르고 네. 정말 지하철에서 읽기 정말 딱 좋은 사이즈. 정말 얇은 책, 아, 얇은 책. 그래요? 포켓북보다 좀 커서 딱 읽기 좋은 사이즈라서 저는 좀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사서 보신다는 네, 얘기시네요? 몇 권 사서 본 적이 그때 있어요. Y 컴비네이터 네, 그것도 북저널리즘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북저널리즘 얘기. 아예 서점에 가면은 진짜 따로 매대까지는 아니고 코너가 있어가지고 책 그 나왔던 저 시리즈별로 쭉 모아놓긴 하더라고요. 괜찮은데요? 그게 또 의미 있는. 그 가격이 안 싸서 가격이 깜짝 놀랐어요. 이거 막 400페이지짜리 이 정도 가격. 단순히 페이지와 크기를 따지면 기존 책의 한 3분의 1 반 절반 가격이어야 되는데 160페이지 정도 하니까 거의 비슷하게 맞죠. 15,000원. 근데 또 요즘에 이제 소비자들이 그 자신이 원하는 거나 이제 취향을 저격하는 서비스에 돈을 쓰는 거에 크게 아까워지 않기 때문에. 양발로 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사보고 아깝다는 생각을 못 들었어요. 아니, 지금 상디님이, 링고님이 얘기하셨는데, 지금 군시님이 해적이 박았어요. 그죠? 경쟁 시스템은 아니잖아요. 네. 이제 되게 이렇게 신나서 얘기하셔가지고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북저널리즘이 좀 관심있게 보는 뉴스레터다. 말씀해주셨고요. 혹시 뭐 저는 다른 분들. 또 머니레터라고 해서 머니레터요? 경제 관련인데 경제 시사 이 부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할 때 뭐 재테크라든가 뭐 어떤 새로운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초년생분들이 특히 모르는 정보들을 큐레이션해서 보여주는 뉴스레터거든요. 그래서 뭐 커리어의 연봉 협상을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그 중국발 폐렴 확산 마스크 품절 중에서 왜 이런 상황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발생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해서 약간 경제에 집중한 또 그다음에 사회 초년생들이 알아야 되는 어떤 여러 가지 정보들을 큐레이션해서 보내주는 서비스인데 이것도 좀 재미있는 것 같고 어피티 말씀하시는 거죠? 어피티. 어피티에서 하는 그쵸, 머니레터. 어피티. 어피티는 그 뉴넥이랑 어떻게 보면 좀 결이 비슷한 게 여기도 이제 그 밀레니얼 세대들 사회 초년생들을 좀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네. 그래서 여기도 여긴 좀 카테고리가 한정돼 있죠. 재테크 쪽에 한정돼 있다 보니까 경제, 뭐 주식이라는 부동산은 잘 안 다루는데 뭐. 맞아요. 뭐 신용카드나 네. 주식이나 뭐 아니면은 최근에 경제 이슈들을 좀 재미있게 뭐 아무튼 잘 꾸며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되게 소위 말해서 뭐 30, 40대 남성분들이 관심 있을 법한 얘기들까지도 이제 20, 30대 눈높이에 잘 맞춰서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 약간 불만이 있는 게 여기가 이제 기고 형식으로 좀 받아서 맞아요. 발행을 하는데 그중에 이제 효리클님이 쓰시는 기사들이 대부분 결국은 주식 종목을 찝어주는 거에 좀 가깝거든요. 근데 뉴스로 시작을 하긴 해요. 요새 이런 뉴스가 있는데 그럼 이 뉴스가 나왔을 때는 이쪽 분야들이 뜰 거예요. 라고 하고 그 바로 아래는 하지만 이거는 추천이 아니다. 근데 늘 다음 뉴스레터에 또 성과가 나오거든요. 그때 내가 찝어준 데가 올랐다. 너무 기쁘네요. 그래서 이게 약간 전 눈 가리고 아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뭐 퀄리티가 나쁘다 이런 얘기를 전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저는 맞아요. 네, 위험하죠.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그 BM을 잡고 있는 게 그 오프라인으로 교육하는 그런 세미나.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하려면은 내가 이 정도로 잘 안다는 거를 보여줘야 되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거기서 약간 은근슬쩍 노출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좀 아슬아슬합니다. 확실히 돈이 걸려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대부분 이런 데 보면 다 무료 서비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BM 붙이기가 사실 되게 힘든 분야라서 엄청 어렵죠. 광고 이외에 그래서 조금 앞으로 국내 뉴스레터들은 어떻게 확장하고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수익화를 할지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뉴스레터 중에도 유료 뉴스레터 서비스 하는 곳이 있잖아요. 맞아요. 있죠. 네. 꽤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확히 이름 기억 안 나는데 제가 봤을 때 딱 두 그룹으로 보이더라고요. 어떡해요? 하나는 문화예술 쪽, 또 하나는 여성 쪽. 그래요? 딱 그 외에는 유료를 못 본 것 그 같아요. 일간 이스라. 일간 이스라. 네. 일간 이스라가 일간 아마 이스라도 근데 문화예술 쪽에서 문화예술 쪽. 제일 네. 핫한 뉴스레터였고 여성 쪽은 혹시 어디 생각하시나요? 보다였나요? 보다. 핀치도 핀치도 원래 맞아요. 여성 그것도 쪽의 콘텐츠 구독 서비스였는데 여긴 최근에 뉴스레터는 그냥 무료로 보내고 있긴 하더라고요. 뉴스레터도 약간 간지럽기만 맞아요, 해가지고 맞아요. 딱 뭐지? 딱 넘어올 수 있게. 예, 유료 구독 안 하면은 제대로 된 정보를 못 받는. 그렇습니다. 일간 이스라는 뭐 뉴스레터랑 조금 결이 다를 수는 있는데 이제 본인이 창작한 콘텐츠를 이제 돈을 받고 판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되게 화제가 됐었고 팬덤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매일 내가 쓴 글을 보내줄 테니 이제 돈을 맞아요. 내라라고 해서 되게 화제가 됐었고 재밌는 게 연재 노동자. 그래요. 약간 주반장님이랑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 어떤 부분에 주반장님 있어서요? 이거 쓰시는 것 때문에. 요즘에, 제가, 저는 연재 노동자는 아니지만, 이렇게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쓰면서 이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분은 매일매일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돈을 받으니까 또 안 보내줄 수도 없고. 그 이분은 커서 이제 출판사까지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되게 말씀하신 대로 팬덤이 되게 크다? 뭐 아무튼 되게 강하다라고 할 수 있어서 혹시 읽어보신 분들 어떤 특성이 있는지 좀 우리 알 수 있나요? 일간 이스라. 저는 사실 아직 저도 읽어보지 유료라서 않아서. 유료라가지고. 이게 진짜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매일 기다리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인플루언서인 거예요. 그쵸. 저는 그 텍스트 문법을- 인플루언서. 저는 그 문법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까지 저희가 뭐 뉴닉이나 이런 데는 대부분 이제 무료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성이 가능하고 사실 안 읽어도 돼요. 왜냐면 무료로 구독한 거니까 내 메일 하면 들어와도 내가 안 읽으면 그만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일부는 유료화를 했기 때문에 그게 뭐 가격은 좀 다른 것 같긴 하지만 뭐 3개월에 한 3, 4만 원 하는 것도 제가 봤고요. 그다음에 한 달에 9,900원짜리도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거는 인플루언서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 사람의 문학 창작적인 그거를 내가 보고 싶으니까 괜찮네요. 그거를 구독하는 거죠. 돈을 내고. 그리고 또 은근이라. 저는 저렴한 게 지금도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 달에 20편을 보내준대요. 그러니까 주 5일 그 근무 시간에 보내주시는데 어마어마한데요? 뭐 구독료가 월 10,000원. 그렇죠. 그래서 한 편당 500원. 약간 이런 식으로 편당 하시더라고요. 500원, 750원,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유료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수익성 확보되지만 그만큼 확장성이 떨어지는 거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게 허들적인 요소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언제든 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팬이기도 하고, 뭐 인플루언서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반대로 무료 같은 경우는 네. 어떤 식으로 이거를 수익화를 할 수 있을까 하면 결국은 구독자 수거든요. 구독자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이제 뭐 광고를 만약에 붙인다고 하면 이제 그게 딱 바로미터가 제대로 되는 거고 만약에 광고를 안 붙이면은 또 이제 그럼 구독자 수가 그 뭘 할 수 있을까? 그럼 이제 뉴닉처럼 팬덤화를 해가지고 뭐 굿즈 판매라든가 부가적인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수익화를 하던 아니면 좀 다른 수익 모델을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뉴스레터가 종류가 많아가지고 좀 헷갈릴 수 있겠지만 그 미디어거든요. 그쵸. 그리고 정보를 제공하는 미디어예요. 결국 기존에 있는 레거시 미디어나 뭐 오래된 언론사들이랑 비슷한 고민일 거예요. 그쪽도 어쨌든 광고 시장은 점점 줄어가고 디지털로 가고 그다음 구독은 안 하고 그래서 워낙 정보가 천지에 깔려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비슷한 걸로 고민하고 있어서 풀기 힘든 숙제가 아닐까. 저는 굉장히 미디어고 또 그래서 계속 강조를 하지만 큐레이션이라는 게 결국 이 사람의 맞춤을 해줄 수도 있고 그냥 우리의 전문성이 이거고 너네가 좋아하는 이 사람의 큐레이션을 그냥 받아. 이런 흐름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다양한 뉴스가 있지만 너가 알아야 되는 건 이거야 라고 하면서 보내주면서 충성도를 높이기는 좀 좋은 잘만 하면. 네.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2010년 초반에 이제 소셜미디어 뜨고 나서 어떻게 보면 그런 플랫폼에 있는 알고리즘에 의해 가지고 맞아요. 정보를 추천해줬다고 하면은 뉴스레터는 지극히 내가 받고 싶은 건 받아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존의 SNS는 그 플랫폼 내에서 약간 광고성이든 네. 아니면 내가 별로 관심 없는 것도 자기네 판단하에는 관심 있을 거야 하고 노출시켜뒀던 것들이 이제는 불편해졌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내가 선택한 것만 볼 수 있는 뉴스레터를 또 원하기 때문에 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
대부분 뉴스레터들이 대부분 짧잖아요. 잘 정리해서 정말 큐레이션 잘해서 주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긴 글이나 긴 컨텐츠는 조금 불편함? 아니면 조금 좀 간략하게 짧게 보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뉴스레터가 더 잘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상진님 드네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초기 페이스북 때는 페이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페이스북에서 이 페이지를 구독을 하면은 거기서 올라오는 글을 내가 받아서 정보를 습득했다면은 이제 그게 뉴스레터로 저는 확장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페이스북 페이지를 잘 많이 안 보잖아요. 거기에 어떤 포스팅이 올라오는 거. 그러니까 그거에 이제 너무 이제 우리가 피로도가 높아져서 이제 거기를 이탈하면서 넘어간 게 뉴스레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반대급부로 기업 입장에서도 좋은 점이 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과거에 비하면 도달률 현저히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하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한 100만 가까이 되는 팔로우 채널 같은 경우는 한 자릿수의 도달률이 나오기 때문에 진짜 인풋 대비 아웃풋이 안 나와가지고 그 때문에 좀 대안적으로 뉴스레터로 넘어간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 두 번째는 과거에는 뉴스레터를 보내기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뭐 개발적인 리소스 들어가고 했는데 지금 워낙 뭐 스티비라든지 아니면 메일침프 같이 그런 툴들이 너무나 잘 돼 있고 그리고 또 그 툴에서 그 트래킹 기능 그러니까 과거에는 단순히 푸시 형태로 공급자가 수요도 생각 안 하고 컨텐츠만 밀어붙였다면은 이제는 이제 수용하는 소비자들이 어떤 형태로 이걸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읽었으면 얼마나 읽었는지 뭐 오픈율 얼마 되는지 이런 것까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달하다 보니까 더 보편화된 게 아닐까. 그럼 말씀하신 대로 그 뉴스레터를 보냈을 때 단순히 오픈이 아니라 뭐 어떤 기사를 클릭하는지 이런 것도 좀 데이터 봐요. 수집이 가능한가요? 다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큐레이팅이 좀 더 정교해지겠네요. 맞아요.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 저기 상님이 말씀하신 결국 그러면 누가 논하냐? 논하는 건 스티비랑 메일침프 논하는 거예요. 저 항상 얘기하죠. 저희 또 골드러시도 골드러시 제가 또 레퍼런스 쓰지 않겠습니까? 곡괭이랑 또 리바이스가 또 그럼요. 떴듯이. 지금 메일침프는 되게 유명한 전 세계적인 뉴스 발송 서비스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특별한 게 걔네들은 투자를 안 받고 맞아요. 수익을 하고 있어요. 자생적으로 성장했죠.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죠. 그 글로벌 기업이죠? 미국 기업인가요? 미국 기업으로 미국 기업. 들어가고 애틀란타에서 시작했나? 그리고 생각해보다 오래됐어요. 네, 맞아요. 2000년도 초반 2001년으로 기억하는데. 그 말은 이제 기업이 어떤 광고를 위해서 했던 그때부터 이제 출발을 했다라는 거고, 그럼 서버가 되게 잘 구축되어 있다는 소리 아닌가? 사실 이건 좀 서버 값을 벌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죠. 아니면 에디팅 툴. 에디팅 툴이 잘 사실 된다. 메일침프는 트래킹 툴. 저게 가장 키 강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말씀은 서버는 제가 백단의 이슈니까 이제 그런 거고 저는 메일침프랑 스티비 다 활용을 해봤는데 에디팅 툴은 메일침프가 확실히 더 파워풀하고요. 저는 트래킹도 사실 메일침프가 더 확실히 파워풀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계속 논한다는 게 이렇게 많은 뉴스레터들이 그러면 무슨 자기네들이 절대 관리 못 하거든요.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메일침프 혹은 스티비를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뭐 구독 서비스나 이런 데 보시면은 붙어 있어요. 스티비인지 메일침프인지 보이기 때문에 둘 중 거의 하나 쓰실 거예요. 이번에 보다가 또 하나 뭐 다른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형태가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약간 예전에 우리 블록체인 얘기할 때 스티미처럼 약간 이렇게 뭐 올리면은 그거 수익 실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뭐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약간 스티비가 유닉에 투자했던 이유는 그래 맞아요. 이렇게 뉴스가 잘 된다. 이걸 얘가 죽으면은 유닉이 죽으면은 뉴스에서 시장이 하향하고 있다는 거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투자한 게 아닐까. 그리고 대부분 이제 이런 메일링 서비스의 기존 비즈니스 모델은 그 구독자 발송하는 구독자 수로 과금을 매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50명일 때, 150명일 때, 뭐 1000명일 때 그 가격이 다 달라서 유닉 같은 경우는 모르긴 몰라도 굉장히 많은 수를 보유하고 있을 테니까 이제 그런 수익적으로도 스티비한테 굉장히 큰 고객인 거죠. 그렇죠. 굉장히 눈이 큰 고객이라서 뭐 투자를 뭐 짬짬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결국은 이 두 개가 논하는 거예요. 넣고 받는 거네. 그럼요. 그냥 돈 넣고 돈 먹기네. 내 돈 투자해 놓고 너네가 더 성장을 하면은 거기서 과금해서. 그럼요. 뭐 좋죠. 뭐 그런 식으로 뭔가 서로 선순환이 될 수 있으면 좋은 시장 시스템이 아닌가 싶습니다. 스티비도 잘 쓰고 있습니다. 네. 스티비 팀도 열심히 잘하시는 것 같아서. 그럼 그 말은 이제 지금 뭐 신생 스타트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마케팅이 필요한 분들은 이제 스티비나 메일침프를 좀 쓰시면 좋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둘 중 거의 아마 마케터 분들은 둘 중 하나 고려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DB 관리도 잘 할 수 있고. 기능은 확실히 메일침프가 좋은데 스티비가 좀 제가 좋은 점은 그러니까 웹사이트에서 구독
구독을 조금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 랜딩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네네. 같은데 구독 랜딩 페이지인데 그 메일침프도 유사하게 잘 해놨어요. 근데 보통 웹사이트로 하는데 스티비 쪽이 조금 더 낫다는 느낌이더라고요. 비슷비슷한데 그 느낌? 그래서 영어가 부담이 없으시면 메일침프 쓰는 게 좀 나을 것 같고, 영어에 그래도 약간 부담이 있으시면 스티비가 좀 그렇죠. 나은 느낌? 맞아요. 아주 심플한 정리였어요. 네. 스티비는 조금 그 에디팅 툴을 좀만 더 파워풀하게 개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왜죠? 어떤 게 아쉬우세요? 일단 폰트가 2개밖에 선택이 안 돼요. 명조체랑 고딕체인가? 그 2개밖에 선택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메일침프 같은 경우는 HTML로 그 변환해서 쓸 수 있거든요. 그 편집을 할 때. 근데 그건 제공한 태플릿밖에 못 써요. 스티비는? 네, 스티비는 그 에디팅 그 툴 안에서만 할 수 있어서 되게 제한적이에요. 뭐 볼렛 포인트도 하나의 디자인밖에 없고, 그다음에 뭐 가운데 정렬 3개 정렬밖에 안 되고, 색깔도 좀 되게 많이 없고, 그래서 스티비 에디팅을 조금만 더 아무래도 이제 뭐 메일침프랑 비교를 하자면 그렇죠. 좀 그런 부분이 부족할 수는 있겠죠. 어쩔 수 없이 스티비는 메일침프랑 경쟁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뉴스레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요. 뭐 좀 아쉽다, 뭐 좀 더 얘기해보고 싶다 하는 매체라고 해야 될까? 뉴스레터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이게 뉴스레터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수요일삼, 예전부터 제가 얘기했던 스타트업 여성들의 일과 삶. 근데 여기서도 뉴스레터를 발행해서 저는 보고 있는데, 뉴스레터 기능인지 잘 모르겠을 만큼 너무 부족하다. 맞아요.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까는 게 아니라 저 아쉬워서 그런 거예요. 이게 그냥 약간. 그게 까는 게 아닐까요? 죄송합니다. 지금 발전 위해서. 넋두리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많은 커뮤니티들이 뉴스레터를 통해서 광고를 맞아요. 아니면 뭐 락인을 시키거나 좀 더 커뮤니티 강화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정보를 위하신 건지 뭐 광고를 위한 건지 아니면 우리끼리의 커뮤니티 수다인 건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잘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어쨌건 제 입장에서는 뉴스레터를 구독했다는 건 응원한다는 메시지가 있는 건데 그래도 또 정보를 얻고 싶은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재밌게 받아보는 뉴스레터가 또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렌지 레터라고. 오렌지 레터. 재미없던데. 소셜 섹터에서 나온 소식은 거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뉴스 재밌대잖아요. 들어봐요 좀. 정보 행사, 그 스타트업 소식은 되게 많은데 정보나 행사 소식이 유일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 그리고 저는 쇼핑몰 뉴스레터 잘 본 데가 있거든요. 뭐예요? 정말 옛날 광고지만 광고 받아들인 게 얼리 어댑터하고 펀샵이라고. 펀샵. 재밌는 물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쪽은 실제로 이메일 통해서 매출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펀샵 되게 오래된 거 아니에요? 좀 됐죠. 대신 약간 거의 폐쇄형 쇼핑몰에 가까울 정도로 그 팬덤 기반으로 그분들에게 이메일을 쏴서 매출이 발생을 해야 그 다음으로 이제 스노볼이 되는 거고 이메일 보냈는데 반응이 없다? 그럼 이제 그 제품은 이제 끝.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돌아가긴 하더라고요. 재밌네요. 그 오렌지 레터 지금 말씀하셔서 말씀드린 건데 지금까지 저희가 말씀드렸던 거는 약간 자기네들의 언어로 해석한 그 뉴스레터 위주로 많이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누닉 같은 경우나 그렇게 했는데 네. 근데 오렌지 뉴스레터랑 저기 계열이 비슷한 게 스타트업 위클리예요. 그거는 저희가 언급해 드려야죠. 저희 공개 방송했을 때 저희 공개 방송했을 때 스타트업 위클리 같은 경우도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이제 그 전주에 있었던 주요한 스타트업 그 어떤 기사들을 맞아요. 보내주시는데 거기는 사실 어떠한 텍스팅에는 없고 맞아요. 무조건 기사만 링크. 목록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기사, 오히려? 뭐 투자. 뭐 저도 이런 투자 것들. 소식은 다 스타트업 저도. 위클리 통해서 제가 이거 본 지 한 꽤 된 것 같거든요. 저도 꽤 됐어요. 엄청 오래됐는데 저도 오래된 것 같아요. 오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기사의 목록만 해주는 목록형도 있다. 저 이게 월요일 날 오잖아요. 그래서 네. 월요일에 이제 출근을 딱 해요. 스타트업 위클리 보면서 여기 투자 받았네, 저기 투자 받았네, 열심히 해야지. 약간 이런. 맞아요. pom프를 네, 그런 공부가 식으로. 일어나죠. 이번 주에 이 행사 참석해볼까? 맞아요. 막 행사도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정보의 기능이고 그쵸. 뉴스의 기능이기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조금 결이 다른 거일 수도 있는데 스페이스 오디티라고 네네네. 여기 이제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맞아요. 뉴스레터인데 여기가 회사도 스타트업이긴 해요.
스페이스 오디티라고 약간 그냥 음악 관련된 모든 일을 다 하는 스타트업인 것 같거든요. 기획사라고 할 수도 없고 뭐 아니면 좀 공연 애매하죠. 네. 아직은 네. BM 자체는 좀 애매한데 저도 음악 워낙 좋아하고 여기서 이제 결국은 그냥 음악 추천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악 추천해주는 것들이 너무 좋아서 스페이스 오디티 한번 언급하고 싶었습니다. 여기는 또 K-팝 쪽으로 글 많이 쓰시는 차우진 기자분이 합류하셔가지고 같이 하고 있고. 아예 합류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팬덤 연구소 분립이라고 법인을 내셨는지 아니면 따로 부서를 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이제 그 스타들의 SNS, 그러니까 K-팝 스타들의 SNS를 분석하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가지고 뭐 팔로우 수가 뭐 일주일 동안 아니면 한 달 동안 뭐 이렇게 급 증가했다. 그래서 뭐 신곡이 나왔는데 이렇게 증가했다는 거를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그런 서비스도 하고, 그다음 또 이게 이분이 좀 오래된 기자분이시다 보니까 또 잡지를 냈어요. 실물 잡지를 냈는데 이게 거기에 아이즈원이랑 아도이가 나오는데 아이즈원이 사태가 딱 터져가지고 짜게 식었죠. 네, 그래서 텀블벅에서 첫 크라운딩 번째 하시다가 거가? 첫 어머, 번째 아쉬워라. 약간 팬덤 잡지를 만들었는데 너무 시기가 안 근데 좋아서. 제가 봤을 땐 이게 좀 약간 애매하게 만드신 게 원래 잡지라는 게 조금 익스클루시브한 컨텐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에디팅은 잘하세요. 워낙 글도 잘 쓰시고 이쪽에 조예가 깊으시다 보니까 컨텐츠의 퀄리티는 높은데 제 화보라고 하면은 잡지라고 하면 직접 찍어야 돼요. 그쵸. 근데 직접 아이즈원한테 직접 안 찍었어요. 사진 받아서 했고 원래 팬들이 그러면은 그쵸. 좀 충성심이 높은 팬들은 사겠지만 이게 또 익스클루시브하지 한계가 있겠죠. 않다 보니까 좀 판매율이 떨어지죠. 근데 아도이는 직접 찍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도이는 섭외 가능했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또 뭐 추천해주고 싶으신 포인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러면 모닝브루를 또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리퍼럴 기능이거든요. 이건 진짜 많은 그로스 해커분들이 정말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신기한 게 또 이 리퍼럴 기능을 해외에 다른 뉴스레터, 그 다음에 국내에 다른 뉴스레터가 거의 차용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신기한 것 같아요. 왜 차용 안 할까? 저도 그게 좀 궁금하긴 한데, 모닝브루 같은 경우는 이제 리퍼럴 기능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타코가 구독 링크를 지인들한테 뿌리면은 제 구독 링크로 구독을 했다는 그 트래킹을 하게 해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멤버들이 4명, 저 포함해서 5명이니까 제 구독 링크를 여러분들한테 뿌려서 여러분들 구독을 하시면 저한테 4명이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우리 아메이 피라미드처럼 그래서 뭐 받지 않으셨어요? 컵 같은 거 받지 맞습니다. 않았어? 피라미드 성공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목표로 갖고 있었던 게 50명 달성하면은 그 머그컵을 주거든요. 제가 머그컵을 좀 좋아해서. 그래서 저 그래요? 머그컵 받아서 지금 미국에, 지금 해외 배송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다른 데 보내놨는데, 어쨌든 제가 지금 현재 저를 통해 66분이 구독을 하셨어요. 한국 지사 하라니까요. 한국 지사. 홍보대사인데? 한국 지사 하라니까요. 매일 보내서. 저보다 더 많이 하시는 분들 아니, 많아서. 실제로 우리 얘기 안 하려고 했지만, 우리 타코님 잠시 동안 그거를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한 적 있었잖아요. 그때 어떠셨어요? 잘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또 그때 스티비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다 했는데 잘. 또 해줘요. 그러니까 안 해요. 아쉬워요. 지금 유료 버전입니다. 과금 너무 빨리 붙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이야. 거기 좀 지금 유료예요? 지금은 유료. 따로 하고, 뭐 나중에 그 방송. 그 서비스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시구나. 아무튼 이제 그래서 모닝브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굿즈를 주는 거예요. 단계별로. 그래서 10명인가 도달을 하면은 되게 익스클루시브한 페이스북 그룹에 초대를 해줘요. 프라이빗한 그룹에. 그래서 활동은 많이 안 해요, 사람들이. 근데 되게 거기 이제 내가 참여할 수 있다라는 그 거. 그룹에서 약간 익스클루시브한 컨텐츠 제공해주고. 그런 건 많이 없는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이상을 하면은 썬데이 에디션이 따로 나와요. 그래서 원래 모닝브루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하고 있는데 주말 에디션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거 좋네요. 그건 되게 좋네요. 그렇죠. 되게 특이하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뭐 스티커는 제가 이제 국내로 받아서 스티커도 있고 티셔츠, 그다음에 머그컵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를 그래프화 해줘서 제 뉴스레터 제가 받는 모닝브루 뉴스레터 맨 밑에 보여줘요. 내가 어디까지 게이미피케이션 굉장히 것도 넣었구나. 게이미피케이션 요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충성 고객을 늘리고 또 리퍼럴을 어떻게 확산해주는 되게 피라미드 마케팅에 그걸 잘 차용해서 그런 식으로 제가 알기로는 모닝브루가 구독자 수를 확 늘렸었던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국내에서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전 되게
이렇게 잘하고 있는 네. 기법이 아닌가 합니다. 저는 빠르게 말씀드리면은 아웃스탠딩 되게 재밌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IT 스푼 아시죠? 네. 그분님 뉴스레터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운받았다가 얼마 전에 핸드폰 바꾸느라고 아, 그랬어요? IT 스푼 그분도 이렇게 콜렉팅 워낙 잘하시기 때문에, 스타트업 위클리처럼 그런 거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지막 한마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뉴스레터 저희가 뭐 유닉부터 시작해서 퍼블릭, 뭐 북저널리즘, 어피티, 뭐 그다음에 오렌지 레터, 스타트업 위클리, 스페이스 오디티,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봤는데요. 폴리티카, 네, 여기 안 적어서 제가 까먹었네요. 뭐 폴리티카 등등 해봤는데, 뭐 아무래도 연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구독하셔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좀 해봤으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저희에게 추천해 주시고 싶은 뉴스레터 있으시면 언제든지 후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돌아가시는 일은 이제 뉴스레터로 들으시면 되고요. 스타트업 돌아가는 일은 저희 이슈스를 통해서 들으시면 돼요. 그래요. 뉴스레터 읽기 바쁘시면 뭐 하면 돼요? 이슈스 들으시면 돼요. 껴놓기만 하면 돼요.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사실 요즘 또 오디오 콘텐츠가 강세기 때문에 그쵸, 누가 글자를 읽습니까? 요즘 힘들게. 여태까지 1시간 떠들었는데. 부가적으로 뉴스레터는 보시면 된다 이런 그렇죠. 거죠. 메인은 저희로. 근데 이런 얘기할 때 유독 부끄러워하시는 링고님 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네. 그런가요?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올 한 해도 여러분들 좋은 뉴스 잘 보시고 좋은 생각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저희 바라겠습니다. 리스너분들 궁금해하실 테니까 저희가 참고한 브런치와 그 다른 웹사이트 그 뉴스레터 목록은 저희가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에다가 업로드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카카오톡 카카오톡 공개 오픈 채팅방. 오픈 채팅방에도 저희가 업로드를 해놓도록 한번 공지해 주세요. 저희가 오픈 채팅방을 사실은 공개 방송을 필두로 만들었는데 저희가 이제 아직 매우 활성화되어 있진 않지만 저희도 좀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뭐라고 쳐야 되나요? 이슈스나 아니면 스타트업 검색하시면은 저희 이렇게 아마 검색으로 보이실 거예요. 뭐 비번 같은 거 붙어 있나요? 없습니다. 그냥 아직 들어오시면 없습니다. 되고요. 뭐 실명으로 하셔도 되고 닉네임으로 들어오셔도 되고 아마 앞으로 활동을 좀 더 열심히 해서 그쪽을 통해서 저희 소식이라던가 뭐 다양한 이벤트들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도 공지를 할 테니까 뉴스레터 구독하시는 김에 저희 카톡방도 구독하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기승전 이슈스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혹시 아이폰 팟캐스트로 들으시면 저희 오디오 클립을 오디오를 팟캐스트로 들으시면 꼭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종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타코님이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편집한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팟캐스트가 iOS로 들으시는 분들은 저도 그렇지만 팟캐스트로 듣는데 거기는 그 썸네일을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썸네일을 올릴 수 있는 팟빵 에 이제 또 공들여서 우리 타코님이 만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공유하는 재미를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뉴스레터 관련해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언제든지 후기 또는 뭐 협찬 관련된 또 협업 관련된 것들도 저희 이메일 issues.korea@gmail issues에서 S가 3개입니다, 여러분. issues.korea@gmail 또는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이런 쪽으로도 저희가 이제 채널을 좀 더 확장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스타트업 이슈를 털어주는 스타트업 털어주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